일단은 내면적자 뭐 별별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치? 본질의 자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쵸? 본질적 자, 그다음에 내면의 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나 더 이상적 자 뭐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내면에 또 다른 난데 그 나는 바람직한 나야. 그 바람직한 나가 나도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맞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잘 행동하고 따라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텐데 그리고 나도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약해지고 맞지 하죠. 그러면 그 바람직한 모습이 요 자아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지, 그렇지? 불리지. 하지만 그 세 개 중에 그 어느 것도 다 뭐 틀린 말은 없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자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대로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vs 이거는 현실의 자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치?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근데 그 갈등을 자아 성찰이라 하고 왜 성찰하냐, 왜 되돌아보고 왜 자꾸 반성하느냐? 이 현실의 자아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오른쪽의 현실의 자아는 요 단어를 하나 더 덧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뭐하다? 아주 무기력하다, 무기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다음에 아주 부끄럽다, 부끄러움, 치욕적인 거 있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워,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 그치?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곁들이자면 윤동주님의 이 모든 이 갈등의 근본은 왜 이렇게 뭐가 부끄러운데요? 하면은 이제 들어는 봤겠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분 윤동주님은 지금의 연세대죠. 연세대 연희전문학교 연세대에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끝냈는데 그 졸업을 끝내고 또 더 공부하려고 동경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1940년대야. 이제 광복 직전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이름이 어때야 돼요? 윤동주 하면 안 돼요. 일본식 이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씨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창씨개명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쉽게 씌워진 시 참회록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죠? 부끄럽고 반성하고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지식인인데 그래서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제 감옥에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광복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광복 6개월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1945년 2월 달에 2월 16일 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건데 쌤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역사교육학과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정상 못 갔는데요. 그 스토리가 있으면 그게 좀 잘 보이지 않나. 그래서 윤동주님이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영화도 보셨나요? 영화는 안 봤어요, 쌤은요, 그렇죠? 그 감옥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막 병색이 막 완연한 거예요. 멀쩡한 감옥에서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병색이 완연하냐 했더니 그 있잖아, 막 주사, 그치? 생체 실험, 막 마루타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젊은 그 윤동주를 비롯한 그 사상범들,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렇게 그 저기 바닷물인가 뭐 듣기로는 그래서 그 헌혈을 전쟁 시기니까 그래서 거기다 주입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냐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 돌아가셨다는 설이 유력, 유력합니다. 설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윤동주님의 시는 우리가 못 볼 뻔했어. 윤동주라는 사람 자체는 들었을 수는 있지만 문학가로도 안 알려질 뻔했는데 자기가 쓴 이 19편의 시를 딱 3개를 만들어도 원본 하나 자기가 갖고 또 하나는 스승님, 교수님, 이양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고려대 교수님이었던.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있었어. 그 후배한테 줬는데 그 후배 이름이 정병욱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줬어. 후배야.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자기 시를 이제 줬는데 이제 윤동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행방불명 그게 없어졌고요. 그 교수님도 그걸 모르고 버리고 도망치시는 바람에 일제에게 도망치시는 바람에 사라졌고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후배가 유일하게 그 윤동주님에게 필사본이야. 본인이 직접 적어서 준 거야. 이 교수님 스승님하고 자 아끼는 후배한테 이분이 그걸 아주 잘 보관했는데 학도병으로 또 끌려가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특강 시간에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는 못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과하게 하면 또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입만 털다 끝났는데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알면 좋긴 한데 그래서 정병욱 마무리를 해보면 이분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는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아끼는 그 형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어머니 저보다도 저처럼 여겨주십시오. 꼭 이거는 지켜주십시오 해갖고 어머니가 그 막 엄청난 감시와 막 핍박을 받았는데 뭐 그 마룻바닥에다 이걸 숨겨놨어. 명주에 감아서 비단에 감아서 그래갖고 나중에 살아서 학도병으로 끌려갔는데 살아서 돌아오셔서 서울대 교수님도 하셨잖아 국문과. 그걸 발견했더니 습기 하나 없이 아주 그냥 빠듯빠듯하더래.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참회록 서시 맞지? 뭐 윤동주님의 그 19편의 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타난 거래요. 죄송해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김남조 시인은 현대 시인인데 이제 숙명여대 이걸 왜 써놨냐면 이제 다 국문과 교수님들이야. 다 국문과. 경희대 하면 황순원님 맞지? 황순원님의 라인 막 다 우리가 알만한 문학가님들이 다 거의 국문과 교수님, 문예창 작가과 교수님인데 뭐 이거는 뭐 별로 흥미롭진 않고요. 이 김남주 시인 여자분이신데 남편분이 이제 광화문 알죠? 우리 광화문 서울의 광화문에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드신 조각가예요. 조각가. 근데 이제 이 김남주 시인의 키워드를 밑에 보면은 60년대 80년대 작가이면서 뭐 인간의 삶과 사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나오면 아주 막 슬프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자기 남편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조각하신 분인데 일찍 돌아가셔갖고 그치? 그래서 네 뭐 그 정도. 민영이 괜찮냐? 민영이 살짝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 알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같이 이제 묶였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걸 한번 보시고 자 맨 먼저 한번 여기를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시들이 뭐 쭉 있는데 여기는 요 두 개 연은 그냥 같이 하나로 묶어갖고 한 연씩만 이걸 뭐냐면 약간 이제 좀 지루할까봐 그치? 그래서 또 게다가 책도 아닌데다가 책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맨 먼저 동현이가 먼저 4줄 그 다음에 태윤이가 4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민영이가 4줄 읽고 리원이가 4줄 읽으면 지금 딱 맞아요 그쵸?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아니면 이거 보게 될 친구들도 안타까워하겠죠. 나도 읽고 싶다 하겠죠. 자, 맨 먼저 동현 한번 읽어줄래요? 자, 이건 길이야, 그치? 윤동주 시인님의 길. 자, 그 다음에 저기 태윤아, 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왜? 다 읽고 하자, 그치?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산에 끼고 나는 그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네, 그 다음에 민영이가 한번 읽을까요? 돌담을 도저고 눈물 씻다 쳐다보는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은 뭐가 하나 건너뛰었나 보다, 그치? 리온이가 한번 마지막 1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윤동주님의 시는 아까 여기 위에서 했던 대로 무조건 자아성찰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나를 찾기 위한 뭔가 노력과 헌신 이런 말 뺄게요. 노력과 의지 그 다음에 간절함 이런 걸로 이제 다 시가 묶일 수 있어요. 여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가 키워드죠, 그렇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표 한 번만 했어요. 이후에 수특이든 아니면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윤동주님 시를 만나면 무조건 내면의 자아, 본질의 자아를 찾고 있다. 근데 그 자아가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 싸워서 우리 뭐하지? 이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런 말도 나오죠. 쉽게 씌어지는 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둘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친하지 않은 거고 심지어는 여기선 잃어버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없어요? 뭘 잃어버렸는지가 안 나오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어가 없죠 지금 그치? 본질의 자아, 아까 샘하고 얘기했던 이상의 자아, 그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치?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건 다시 뭐 해야 돼요? 찾아야겠지 그치? 그 찾는 여정, 그 찾는 우리 웨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진짜 로드의 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은 이분이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래서는 내가 편하게 살면 안 되겠어. 민족의 이제 훼손되고 그 다음에 짓밟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부터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어. 라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 머릿속에 막 고민도 많고 마치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나 그래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 이대로 여기 동경에서 졸업하면 나 엘리트야. 주권이고 뭐고 나하고랑 상관없잖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거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렸습니다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이지, 그치? 잃어버린 나의 바람직한 이상적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따라서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한다.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회복, 다시 되찾는다, 빼앗긴 주권을 다시 다시 찾는다. 다양하게 해석해도 된다, 그치? 의역을 해도 괜찮다. 직역하지 않아도 된다, 그치?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나머지는 행동이죠, 그쵸? 두 손이 주머니를 막 더듬더듬 나중에는 길에 나아갔다. 불필요한 해석 필요 없어요, 그쵸? 쌤이 핵심 되는 단어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여기 길, 그치? 다시 길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길에 나섰어. 자, 길을 나섰다라는 건 길을 이제 걸어가고 떠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찾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찾으러 간다. 나 이제 뭐 하고 있다? 나를 되돌아보고 있다. 잘못된 건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딱 네 글자예요. 자아 성찰하고 있다, 그치? 그 자아 성찰의 공간도 길이고, 그치? 그래서 나갔는데요. 아까 이제 밑에 네 개였죠. 돌길이 그냥 쫙 돌담이 막 여러 개가 막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연희전문학교 연세대면 신촌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자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돌담길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윤동주님의 삶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돌과 돌이 할 때 여기에 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열거됐잖아요, 그렇죠? 반복법, 열거법 당연히 맞지, 그치? 그럼 이때 이 돌담은 어떤 역할을 할까를 고민해 보면, 내가 나섰어. 없어. 지금 주머니도 없어.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나와보니까 돌담이 쭉 이어져 있어. 그럼 이 돌담에 안 보이는 저 너머, 거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뭔가를 이제 의지가 이제 대단하시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쓴 거지만 다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돌담의 상징성을 꼭 이제 짚어주면 되지, 그렇지? 반드시 내가 본질적 자아를 찾거나 둘이 화해하는 데에는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시대가 평범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중에 요거는 장애물 돌담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거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찾았을 때, 찾고자 할 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치? 돌담을 끼고 갑니다 할 때 그 돌담은 장애물. 근데 오른쪽에 이 윤동주님의 시도 김소월의 시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말투를 보시면 마지막에 어미를 주목해 보시면 갑니다, 비웁니다, 통에 씁니다, 푸릅니다, 비웁니다, 맨 마지막에 까닭입니다, 비웁니다. 이거 무슨 체라고 하죠? 비웁니다, 비웁니다. 옛날에 상대 높임법 할 때 상대를 높일 때 요를 붙이거나, 맞지? 해요체고요. 비격시체. 격식 중에 제일 높은 체가 무슨 체였지? 하십시오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읍니다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를 가득 담아서 부르는 말투지, 그치? 그래서 이른바 무슨 체? 얘를 경어체라고 하죠. 이렇게 경어체, 맞지? 근데 경어체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김소월 시인을 옛날에 선배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니었어요? 막 그런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좀 우습고 막 그렇지만은 진짜 그랬어. 말투가 그러니까. 근데 편견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어체는 이제 여성적인 어조를 주로 이제 드러내게 하고요. 아니 굳이 윤동주님은 남자인데 왜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할까요? 약간의 간절함과 그 다음에 호소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주는 효과, 그렇지? 특히 말투가 주는 효과, 윤동주님이나 김소월 시인에서 많이 드러나는 특징. 단순히 이 작품이 뭐 시험에 나올까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시인, 아까 3위에도 있었죠. 김소월 시인과 4위에 있었다. 정지용 시인 다음이 김소월. 김소월, 윤동주, 그 다음에 한 분 더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용운 시인. 님이 침묵할 때 그 한용운. 독립운동 했을 때 그 이름이 까먹었네. 민족 대표 33인, 불교계의 대표 한용운 님도 포함해서 여성적인 어조의 그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 호소력, 그 다음에 여성적인 어조가 이제 특징인 시인들 세 분, 윤동주, 김소월, 한용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돌담을 가는데 또 쇠문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쌤이 아무것도 안 적어놨지만 요 쇠문이 있잖아. 굳게 닫힌 문이잖아. 담이 있는데 그래도 문이 있다라는 건 쇠문이니까 굳게 닫힌 거 뜻한 거 맞아요. 뭐 단절, 뭐 그 다음에 장애물, 방해물, 더 이상 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맞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굳게 닫히고 아무리 철문 쇠문이라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열 가능성이 있죠. 그쵸? 이 문은 양면성이 있죠. 그쵸?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나를 방어하고 지키고 하는 거, 그다음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열면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쇠문을 자아의 단절 이렇게 내신에서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지만 이 문이라는 건 언제고 다시 열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약간의 희망이 있죠. 그쵸? 희망. 우리는 다시 만나거나 잃어버린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회복에 대한 염원, 맞지? 회복에 대한 가능성, 요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문제가 수능에는 없지, 외적 증거가 있거나 한다면 모를까? 우리는 알고 가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쇠문이 있는데 아직은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굳게 닫혔으니까 열 수는 없어요. 막 내가 임의로 막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문을 부수거나 열 수가 없는 상태야. 다만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열 수도 있죠, 그렇죠? 담을 무너뜨리기도 가능하지만 담 무너뜨리는 것보다 열쇠로 문 여는 게 훨씬 빠르지, 그치? 그런 가능성도 보여준 거야. 그리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아까 여기 그림자 같은 경우는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가 길게 들이웠는데 그림자 위에 보시면 무슨 그림자겠어요? 담이거나 돌담의 그 그림자거나 이 쇠문의 그림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섀도우 그림자는 명암 중에 밝고 어두운 것 중에 뭐예요? 당연히 어두운 거잖아요.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조금 약간 암울한 거, 안 좋은 걸로 해석하죠. 무조건. 그렇지? 그럼 윤동주님이 시기에 안 좋은 건 뭐냐면 일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권을 짓밟고 훼손하고 빼앗아간 일제 강점기 그런 시대. 그렇지? 라고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항상 현대시를 해석할 때 고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어가 주는 의미, 그러면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라는 형상화로 이제 표현을 했구나. 또 자, 밑에 보면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오지, 그치? 아침 저녁 맞지? 그러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밑에는 또 반대로 저녁에서 아침, 또 저녁에서 아침,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의미를 부여하자면 계속 데일리, 그치? 매일매일,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책 같은 말이고, 자아를 성찰해야 되는데, 날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는 행위가 아침에서 저녁, 다시 또 저녁에서 아침. 이분은 언제 자고 언제 쉬나, 그치?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형상화지, 그치? 자아를 성찰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 그치? 니들도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이게 뭐 쳐다보고 맞지 공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아 성찰할 수도 있잖아요. 어제 엄마한테 내가, 아빠한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말대꾸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아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밑에 보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밑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부끄럽다라는 말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시든 현대시든 운문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돌려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은 우리가 속독 주로 많이 하지, 그치? 문학은 좀 빨리 풀잖아요. 시는 더 빨리 풀잖아요. 막 빨리 읽으니까 표시를 꼭 해놓는 습관. 남은 뭐 시간이 얼마 없지만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냥 내신을 치르거나, 내신도 화작이든 언매든 무조건 다 수특의 문학 범위가 다 들어가요. 그쵸?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문학을 무조건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3학년 1학기까지 부끄럽다, 뭐 이제 슬프다, 아프다, 우울하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치? 화자의 정서, 안 보이니까 화자의 정서, 감정을 직접 표출했다. 이 직접 제시, 직접 표출이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화자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그치? 푸른 하늘을 보면 뭐 해야 돼요? 기분 좋아야 되거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이분은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그래서 윤동주님의 시의 핵심은 이런 지식인의 고뇌, 지식인으로서의 성찰, 개인 고민이 아니라 이거야, 그치? 개인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헤어져갖고 막 슬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되고 가족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한 걱정, 그치? 지식인이죠, 그쵸? 내가 그래도 좀 많이 배우고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성찰. 여기도 부끄럽다의 의미. 왜 부끄럽죠? 푸른 하늘을 보면 기분 좋아야죠.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책무, 뭐 다양한 말을 다 덧붙여도 돼요. 자, 하늘은 왜 표시를 했냐면 윤동주님의 시집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정하려고 하는데 대체 그 시집 제목을 뭘로 정할까? 아까 그 후배님 있죠? 이 소중한 원고를 지켜낸 그 후배님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님의 동생도 있어요. 남동생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핵심 가치, 윤동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단어들을 그 시집 제목으로 정하기로 했어. 그게 바로 하늘과 그 다음에 바람과 시집 제목이에요. 그 19편의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 다음에 말씀원의 절사자 맞지? 시. 이게 시집 제목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래서 여기 하늘 있죠. 꼭 하늘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바람도 많이 나오고 별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하늘은 뭐냐? 자아성찰의 매개체. 하늘 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윤동주님의 시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자아성찰, 그리고 자아성찰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그 매개는 항상 하늘이나 별이나 바람이었다. 바람은 좀 나쁜 걸로 쓰였죠. 자, 마지막 풀 한 포기가 없는 이 길은 무슨 길만 이해하면 끝나겠다. 그치?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으니까 생명력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 얘기하면 되지. 그치? 이 풀 한 포기 없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맞아?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저요 나라가 없어요.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 아주 암담하고 아주 이제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네요. 그렇죠? 그 본질의 자아가 있으니까, 내 바람직한 모습이 무언지를 알고 있으니까, 뭐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그렇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사명감. 그렇지? 아까 말했지만 나의 책임, 나의 책무, 지식인으로서의 그게 있으니까 난 그걸 꼭 찾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이 힘든 길을 걷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난 그러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입니다. 여기 내가 있죠. 내가가 뭐야? 나 여기 있는데? 다음 저쪽이면 저쪽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인데, 그치? 본질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 저쪽에 본질의 자아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또 한번 강조를 했는데 여기 쉼표가 또 포인트예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쉼표를 이렇게 2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 쉼표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냐면 말을 빨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하고 멈췄잖아, 그치? 막 울컥울컥 하는 거야. 자, 화자가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고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이 일에 진심인지, 이 본질의 자아를 찾는데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 그치? 이분 진심이네. 진짜 주권 회복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 분이시네. 그치? 안타깝죠?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마지막에 잃은 것을 찾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자아를 반드시 찾아서, 이거 너무 거창한 말이고요. 쌤 생각으로는 아까 말한 본질의 자아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 아까 회복하고자 하는 뭐 의지, 뭐 이랬으니까, 의미 뭐 이랬으니까 여기는 의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야, 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거 다 찾으려고,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혹시 좀 의아한 거 없을까요? 네,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네, 좀 아무튼 지향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지금 행이 3개야. 이게 3개씩 있는 건데, 요 빗금이 행이 2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그렇죠? 지금 칸을, 그러니까 줄이 제한이, 분량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 3행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리원이가 요 3행을 읽고 한 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영이가 요 한 년 읽고, 그 다음에 태윤이가,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현이가 여기 3개 읽으면 나머지 3명 읽을게요. 그쵸? 여기까지 한번 끝내보고 문제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쉬는 시간도 꼭 이따가 한번 보장해 드릴게요. 10분, 15분. 한번 읽어볼까요, 리원아? 겨울바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어. 한번 끊어볼게요. 그쵸? 자, 맨 처음에 겨울바다에 갔대요.
제목도 겨울바다잖아요. 그쵸? 아까 쌤이 설명한 대로 이 김남주 시인이 설일 뭐 이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함.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크리스찬. 약간 크리스찬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쌤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괜찮지만 신천지 뭐 이런 통일교 친구들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밑에 보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약간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기 사람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다가 바다에 가본 거예요. 바다를 좋아하니까 맨날 여름에 휴가만 가던 그 막 아주 행복했던 바다 말고 아무도 찾지 않거나 별로 찾는 사람이 없는 그 겨울의 바다를 가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겨울바다가 아까 제목이기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미지의 새, 뭔가 새가 있었는데 미지의 새, 알려지지 않은 새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이상, 소망, 꿈, 희망 이런 거 다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게 없고 죽고 없었대요. 내가 뭔가를 찾으러 갔는데 옛날에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 아름다웠던 기억 이런 걸 거기에 나 이제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하나도 없더래요. 상징성인 거야. 그러니까 시는 상징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간 겨울바다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옛날에 잃어버렸지만 맞지? 행복했었던 그때 이상, 소망, 행복 다 되는 거야, 알았지? 행복, 꿈 이런 거를 뭐 추억도 됩니다, 그쵸? 이 새를 만나기 위해서 겨울바다를 가봤는데 그럼 당연히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죽고 없었대요. 그럼 이 말은 이 겨울바다는 현재 초반에는 소멸의 공간이에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다 마인드가 바뀌어요. 태도가 전환이 돼요. 마지막에는 겨울바다에도 생명력이 충만하고 내가 안 보였던 거지 원래는 있었던 거라는 어떤 마음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는 요 한 단어야. 소멸, 없어지고 사라지는 공간이야. 그치? 그래서 밑에 얼마나 실망했겠어. 그치? 내가 뭔가를 바라고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 미지의 새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새는 버드가 맞아요. 그쵸? 알려지지 않은 새. 뭔가를 찾으러 간 거야. 그게 좋은 거겠지. 그치? 이상, 소망, 희망, 꿈 찾으러 갔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없었네. 자, 마지막에 요거 있죠. 뭐뭐네, 뭐뭐 했네 할 때 요 말투는 자기 혼잣말 하던 말투예요. 그쵸? 독백적인 어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프렌들리라고 하지? 내가 내 속마음을 내 친한 친구한테 내가 가봤더니 없더라고. 이렇게 아니면 최소한 내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독자와 그 다음에 이 화자 사이의 거리를 좁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불쌍해. 근데 이제 내 마음은 모르죠. 아까 쌤이 말한 그 남편이 죽고 이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밑에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줄씩 읽기로 했나, 그치? 그 다음에 아니었냐? 세 줄씩 읽기로 했구나. 그 다음에 민혁이가 읽어줄래요?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요거예요. 그대 생각. 내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러니까 남편이거든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지만, 자, 아주 매운 해풍, 바닷바람이 매운 게 어딨어, 그치? 아프고, 막, 살을 애는 듯한 고통스럽고, 따갑고, 아프고, 이제 저리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매운 해풍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 그 진실마저 눈물저 얼어버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마저 그 어떤 소중한 그 추억과 사랑마저도 얼게 만들었대요. 날 절망스럽게 만들었대요. 그쵸? 눈물저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거고 슬픔과 절망의 상황은 계속된 거예요. 그치? 그 매운 해풍 때문에 생각을 했으니까 사랑한 게 떠오르고 추억도 떠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진실, 그 생각을 한 것마저도 얼어버렸대요. 눈물져서 내 눈물과 함께 얼어버렸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치? 자, 그런 와중에 태윤이가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좀 짧지만 허무의 불이랑 미의 불. 맞아요. 허무의 불, 자, 불도 소멸이잖아, 그치? 막 없애고 태워버리잖아, 그쵸?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그러니까 이 겨울바다에서 불을 봤잖아요, 그쵸? 겨울바다에서 바다를 본 거 맞아요? 근데 그 바다의 모습은 이때 나의 상황은 불과 같아요.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인식을 조금 달리했어요. 그 불이 물이랑 물도 있었던 거예요. 불 붙어 있었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겉이야.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겨울바다를 보는데 아픔이 막 찾아온 거야. 그래도 마음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불이 막 타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내 마음이 다 타오르고 소멸과 안타까운 부정 막 이런 이미지만 가득했는데 그 불에 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은 반대말이잖아. 뭔가를 태어나게 하고 뭔가를 다시 자라게 만들고, 우리 물이 없으면 식물도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사람도 살 수 없듯이 물은 불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인식이 약간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는 부분이에요. 시상이 전환됐다 이런 말도 쓰고, 내신에서는 시상은 화자의 감정과 시선과 태도를 말하는데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그 허무의 불에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물이랑 같이 물과 함께 물도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 그치? 내 마음에서 힘든 것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신께서 여기 보는 크리스찬이니까 신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 깨달음을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이렇게 막 추상적인 시호로 나타낸 것 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위를 보면 동현이가 세 줄만 읽어볼까요? 나를 가르치는 것. 완전. 자, 이제 맨 위에 쌤이 이건 정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우리가 시를 다루면 무조건 처음 보는 시가 당연히 나오겠죠? 화자,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 대상, 시적 대상. 뭔가 사람일 수도 있고, 유적명사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그냥 무적명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감정이나 개념. 지금 여기는 겨울 바다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네, 그치?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있는데, 이 시적 화자가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시선을 어떤 감정을 갖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시상이죠. 그렇죠? 이 화자가 이 대상에게 갖는 감정, 태도, 시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치? 희망적인지 절망적인지, 이렇게 이 시상이라는 건 화자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화자의 태도가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좀 전까지 나빠다가 좀 전부터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시상이 완전 전환됐다 해도 맞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죠. 시상이 180도 좀 바뀌었어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지금 이제부터 긍정의 얘기를 막 꺼냅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야. 선생님, 제가요 성적이 너무 낮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차피 수능이 남아있잖아요. 최종 관문은 수능이니까.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뭐에 해당한다? 여기 말하는 성숙, 그 다음에 깨달음, 그런 시간. 그래서 이른바 시간이 흐르면 난 다시 깨닫고 성숙해질 거야. 이 시간은 이퀄 성숙을 의미해. 더 자랐어. 더 그로우 성장했어. 그치? 성장, 성숙. 그러니까 육체 말고 맞지? 내면이 성숙한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됐어. 지금의 시련이 힘들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끄덕이며 하는 요 동사, 이게 반복법이네요. 그쵸? 끄덕이는 행위는 어떤 행위? 내가 막 말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끄덕끄덕 하는 거는 공감을 했다거나, 그치? 첫 번째 여기 이제 밑에 써 있지만 긍정의 행위, 당연히 긍정의 행위겠지. 긍정이라는 말 써도 되고요. 유추만 한번 해보시면 끄덕이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격하게 격하게는 뺄게요. 공감하고 있거나, 그치? 최소한 그 말에 동의한다. 어떤 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넌 다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될 거야. 그 말에 동의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마지막에 긍정의 행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다. 그 겨울바다는 결국엔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숙하게 해줬다. 남은 날은 적지만 우리가 살 날은 적죠. 우리의 삶은 많아봤자 10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삶의 유한성,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진짜 기독교적인 약간 느낌 나죠. 그렇죠? 원래 김남주 시인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기도를 끝냈어요. 반대로 입장 바꿔서 혹시 종교 있나요?
종교가 다 있나 모르겠다. 그 리온이 종교 있어요? 그 민영이 종교 있어요? 교회. 선생님도 교회 다녔었거든. 어머니도 참. 야 태윤아, 태윤이 종교 있냐? 아니요. 그다음에 동현이 종교 있나? 종교 없는 사람이 더 많구나. 이게 종교가 많이 있었다 치자. 내가 믿는 신이 있어. 내 소중한 사람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신에게 감사한다고 할 거예요? 못하잖아, 그치? 얼마나 힘든 시간이야, 그치? 나도 원망할 것 같아. 근데 밑에 보면 이분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 종교적인 믿음으로 승화했다 이런 말도 맞고요. 기도를 끝낸 다음에 왜 기도하죠? 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나 더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죽은 남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 이런 나름대로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겠지, 그치? 그래서 기도를 끝냈어요. 그 밑에 기도했네 하면 끝나는데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 야, 이게 표면상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도를 끝냈어요. 그럼 끝낸 다음 끝났잖아요.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은 알긴 하는데 뭐뭐의 문을 열게 하소서. 약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약간 번역투의 말투인데 지금 이거 표면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열리냐고, 그게, 그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역설법이에요. 비상식적, 모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모순된 표현을 사용했어요. 끝났는데 다시 열리게 한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끝났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꽃이 졌어요. 꽃이 폈어요. 그 진 꽃이 다시 다음날 활짝 폈어. 이런 개념인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법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절망을 나 지금 기도 끝났잖아요. 온갖 부정적인 거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했으니까 이제 절망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욱 뜨거운 기도로 이제 이 신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나 아프고 힘든 걸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타적인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느낌 이해되나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서? 아까 위에 이 겨울바다라는 이 공간이 이제 화자의 마음이 바뀌게 만들었잖아요. 그치? 완전 달라진 공간이 됐어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여기 이제 그런 영혼은 하소서 이런 거는 이제 하시옵소서 이런 거는 이제 문어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신이니까, 그치? 누구에게? 티오, 신께, 하나님께, 마치 신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용어는 뭘까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타적인 걸 얘기해요.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은 뭐지? 반대말? 이기적인 거. 야, 나만 알면, 야, 나만 편해. 야, 내가 힘들잖아.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을 먼저 하는 건 이타적인 거. 나를 먼저 하는 건 이기적인 거. 그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진짜 멋있다.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랬으면 절대 이런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 친구들이 좀 있는데, 하프 만족하시고요. 남은 날은 적지만, 요거 기억나요? 위에서 했었는데, 남은 날은 적지만, 요 두 개 행위 또 반복되네. 그치? 요 반복되는 거, 왜 그런 거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치?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많아봤자 100년인데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이 남은 생애를 그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이 반복의 어떤 효과는 우리 남은 날은 적지만, 내가 살 날은 앞으로 적지만 이 허물을 반드시 극복해서 이 아픔과 슬픔을, 자꾸 허무라고 해서 이건 너무 틀에 박힌 거고요. 허무 대신에 슬픔이라 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슬픔을 극복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그런 부분. 마지막,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무리, 고통을 참고 고통을 인내하는 그 무리, 수심 속에, 그 깊은 바다 물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마지막 요것만 봅시다. 하나는 겨울바다. 자, 하나는 맨 먼저 겨울바다. 겨울바다는 이제 더 이상 아까 초반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뭔 소리야? 겨울바다에 가봤는데 미지 새가 다 죽고 없었다고?
아주 소멸하고 부정적인 공간이었지, 그치?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는 뭔가가 만들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희망과 긍정의 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됐다, 그치? 똑같은 겨울바다를 지금 마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자의 이제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쵸? 이런 공간에 가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고의 물, 이 고통과 그다음에 이제 힘든 것들을 참아내고 극복해서, 맞지? 그 극복하는 그 의지, 뭐 극복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행동, 이것이 그 보이지 않는 바닷물 저 안에 수심 속이니까 안 보이는 곳이죠. 마치 기둥처럼 막 서 있었대. 그러니까 바닷물 안에 기둥이 있을 리 만무한데 그 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깊숙한 곳에 반드시 기둥처럼 아주 튼튼하게 곧게 서 있더래요. 내가 이 슬픔의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도 표현한 거예요. 겨울바다를 보면서, 그렇지? 겨울바다가 나한테 좀 안 좋은 느낌을 줬었다가 이제는 긍정과 희망의 이미지로 바꿨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됐다. 맞아요, 틀려요? 이 전체를 봤을 때 아까 기억나시나요? 화자가 본 게 있죠. 물만 본 게 아니라 원래는 불 막 타오르고 막 다 없애버리고 있었다는데 뭐도 있어요? 물도 있었죠. 뭐와 뭐? 네, 예상하셨겠지만 물과 불의 이미지의 대립. 물, 그 다음에 불. 요게 이미지의 대립. 그냥 시어 자체가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 해도 되고 대립적인 시어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서로를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렇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다녀오셔요. 어차피 이제 문제 잠깐 풀고, 네. 문제도 다 풀지는 뭐 않을게요, 그렇죠? 여기 1번만, 네, 1번만 한번 풀어보고. 아침이라서 자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가족여행을 간 친구도 있고요. 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민영아, 한이는 왜 안 왔을까? 아프다고. 아프대요? 네. 진짜? 그래,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도 네, 그런 거. 많더라. 잠깐 됐으면 잠깐, 네, 잠깐만 쉬세요. 쌤이 원래는 한 번만 줘야 되는데